아침을 먹는 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날의 공복을 깨는 첫 끼, 이 첫 끼에 어떤 식사를 하느냐가 그날의 혈당 수준을 좌우한다고 돼 있어요. 바삭한 흰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나가면요, 혈당이 정상인들도 200 이상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경우에서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 안녕하세요. 방송대 지식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세요? 바쁜 아침에 식사 순서까지 지키라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식사 순서를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연구에서 식사 순서를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안정되더라 라는 연구들이 많고요. 맨 처음에 섬유질을 먹었을 때 그 섬유질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는요,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풍부한 채소를 드실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어요. 야채라든지 그리고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 제일 먼저 드셔서 일정 정도 포만감을 쌓아 놓고요. 또 이 섬유질이 우리 장내와 위벽을 한번 쌓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콩류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릭 요거트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거를 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꼭 탄수화물을 먹어야겠다 하면은 통밀빵이라든지 우리가 잡곡밥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좋겠죠. 한식에서는 실제로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식은 좀 짜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습관들이 좀 많이 길들여져 있는데, 서양식에서는 좀 그래도 편하죠.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샐러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나 이런 걸 먹고 나중에 빵을 먹는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식도 이제 심심하게 싱겁게 좀 만드셔서 처음에는 반찬 야채 위주로 먹고 두 번째는 고기와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는 흰쌀밥이 있다면 흰쌀밥을 먹고 현미밥이 있다면 현미밥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만 바꿔서 얼마나 혈당이 조절이 돼요? 얼마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한번 해보니까 달라요. 처음에 야채를 먹고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야채가 한번 우리 장 속에서 이제 쌓아주고, 두 번째 단백질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의 혈당을 천천히 올라갈 준비를 해줍니다. 거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식사 습관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가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오르게 만들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갑작스럽게 우리 몸의 혈당을 쭉 올려요. 그러다가 인슐린이 나오면 또 잡아내려요.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쇠모처럼 뾰족뾰족해진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질수록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축적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다가 떨어지는 요때 우리 몸은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감을 느껴요. 심한 경우에는 그 반응성 저혈당이라 그래서 손도 떨리고 막 정신도 멍해지고 막 불쾌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짜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아침에 정제된 유동식으로 먹고 나가신 분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러면 또 손에 잡히는 게 탄수화물들이니까 이제 탄수화물들을 초콜릿, 사탕 이런 거를 꺼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류 중에서도 유동식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유동식은 흔히 말하는 죽, 그 다음에 뭐 누룽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갈아 만든 음료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들을 갈아 만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씹어 드시고요. 이 씹어 드시는 이유는요, 갈았을 때는 우리의 이에서 씹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다 파괴돼요. 그러면 위장에 들어가면 그만큼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복 시간이 길수록 아침 식사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새끼 식사를 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제 산업혁명 전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귀족이나 양반들만 새끼 정도 먹었고, 그 나머지는 2끼 정도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식자재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탄수화물들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이제 세 끼를 먹게 됐죠. 아침을 먹는 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침보다는요 첫 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날의 공복을 깨는 첫 끼. 그래서 브렉퍼스트란 말이 결국은 패스팅을 깬다. 그래서 브렉퍼스트인데 아침을 이제 먹는 것들이 이제 공복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간헐적 단식 같은 거를 하신다고 아침에 공복을 오래 지켜서 11시, 12시쯤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공복이 보통 이제 뭐 8시간, 길게는 12시간, 더 길게는 16시간 된다고 치면요. 이 공복 시간에는요, 혈당과 인슐린이 잠잠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첫 끼에 어떤 식사를 하느냐가 그 날의 혈당 수준을 좌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이 찬찬하게 유지가 돼 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바삭한 흰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나가면요, 혈당이 정상인들도 200 이상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경우에서 지금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 정상인이라 그러면 혈당이 70에서 140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200 이거 이상 올라가면 당뇨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복을 깨는 첫 끼가 중요해요. 공복을 깨면 깰수록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에는 정말 더 많은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첫 끼가 6시가 되었든, 아침 첫 끼가 오전 6시가 되었든, 오후 1시가 되었든 그 공복을 깨는 첫 끼에 그 첫 식사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는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라는 거고요.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점심 저녁에 공복에 내가 어떤 빵을 먹고 흰 밥을 먹고 170까지 올라갈 혈당을 공복이 길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딱 먹으면요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또 공복을 깨는 그 첫 끼의 식사를 얼마나 잘 단백질과 야채를 챙겨 드시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첫 끼는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찜찜하고 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쫙 만든 사람들은요 그날 혈당이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쫙 만들고 나가면요 오전 11시, 12시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단백질로 충분히 아침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둥그렇게 만든 사람은요 점심 저녁 때까지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배고픔도 많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혈당 수준을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혈당을 유지할 수가 있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어나지 않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200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11시 전후가 되면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배고프고 또 그때 손에 잡히는 거는 대부분 또 이제 초콜릿이라든지 사탕밖에 없으니까 또 그걸 먹으면 혈당이 또 올라가고 점심 되면 뚝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아침의 첫 식사, 공복을 깨는 첫 식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그 공복을 깨는 첫 식사 때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 그 야채는 괜찮은데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것, 또 과일을 즙만 드시는 것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요. 우리 몸의 흡수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과일은 과당이라는 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간으로 직행을 해서 지방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정상인 분들이 뭐 과일을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비만인 분들, 대사장애가 있는 분들은 과일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과일 중에서도 과일을 즙으로 만들거나 갈아 먹거나, 그리고 또 더 나쁜 건 말린 과일을 먹거나 하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유동식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과일을 갈아서 후룩 먹고 나가는 요런 습관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대사질환으로 가게 만들고 또 다이어트도 막는, 다이어트도 방해하는 이런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고형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형식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백질 위주로, 만약에 콩류를 드셨다 그러면은 이제 대두나 낫또 같은 것들을 씹어 드시고, 그리고 오래 씹어야 저작근이 활성화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중요해요. 아침에는 턱을 사용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